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끔찍한 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클릭을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상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상상의 내용은 간단한데요. 하루라도 이재명처럼 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막 벌써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뇌가 좀 찢어지는 느낌이 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처럼 살면 어떨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만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못 견디지 않을까. 저 같은 이런 그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뭐 하루라도 이재명처럼 살았다간 다 그냥 갈갈이 찢겨 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신 이상자처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와 관련돼 가지고 하루하루 매일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재판 결과가 기다려지는 상황인데 그 잘못 결과가 나오면 이미 1심에서는 나가리가 된 상태인데 2, 3심도 당연히 나가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막 그거만 그 압박감만 생각해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인생이 또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까지도 저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드디어 내 세상이 오는구나. 야, 뭐 선거법 위반 그건 막 개나 줘버려라. 나 이제 뭐 대통령 되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복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안 해. 뭐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 자체가 찌제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들이 무슨 뭐 다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한덕수원이 강제로 뭐 결제시킬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심 같은 경우도 1심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번에 2심 재판부도 뭐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쌍방울이 그런 식으로 대납한 이유가 뭐다? 쌍방울이 김성태가 왜 그렇게 대납을 했냐? 이유가 간단한 것이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대납한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가지고 쌍방울 업체가 대납했다라는 것이 2심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누구의 방북이라고요? 성재준의 방북입니까? 재준이의 무슨 뭐 북한 일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제명의의 북한 일기 쓰겠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가지고 쌍방울이 개입이 됐다라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찌제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년 이제 한 초반 정도 즈음에 찌제명에 대한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년 초반쯤 됐었을 때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 나가리. 예? 그리고 이제 또 대북 송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까 이화영 그 머리 뜯고 있는 그 사진 있는데 그 진짜 웃긴데 이제 준비를 못했네. 그게 좀 갑자기 오버랩이 돼가지고 웃겼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나가리 돼. 그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까 우리 찌재명은 10년 이상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범이다시피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어요? 70대 한 중후반 정도에 깜빵 생활을 끝내고 나올 텐데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맞는데 과연 우리 찌째명 아저씨가 언제 도대체 현실을 받아들일지 그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찌째명이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재판을 늦춰보겠다. 이런 이제 그 꼼수 아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막 기가 막힙니다. 내용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법 2심 재판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패문부제라 그래가지고 우편물을 안 받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수준 떨어져가지고 그 최가홍인가 뭔가 하는 그 인간 같은 경우도 폐문부제 그 우편물 전달이 안 돼가지고 2개월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측 2개월 더 해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폐문부제로 지난 9일에 우편을 보냈는데 수령이 안 됐어. 11일에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또 수령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9일과 11일 이 두 개 날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사도 선임을 안 했어요. 변호사가 있으면은 대리 수령해가지고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꼼수 부리겠다고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잡범이냐고요. 별 진짜 희한한 인간들이 다 설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우편물을 이재명이가 안 받으니까 어떻게 이제 했었냐 서류 집행관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직접 이제 전달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뭔 개고생입니까? 이재명 한 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간이 도움이 되는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래 갖고 이제 그 직접 집행관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겠다라고 했더니만 이재명 측에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건 아니다.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개구란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째로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3시 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가 의원회관이래요. 이상하죠. 아니 집으로 보냈을 텐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회관으로 받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자택으로 우편으로 보냈대. 그런데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거랑 이재명이가 자택에 집에 없는 거랑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에? 아니 무슨 뭐 계엄 선포가 지금 9일이랑 14일 사이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12월 3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 혼자 무슨 뭐 해외 도망갔다 왔나요? 어? 계속 그때 무슨 뭐 월담하고 담 띄워놓고 무슨 뭐 생쇼를 다 하는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계엄 때문에 내가 집에 사람이 없었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와 관련된 뭐든지 간에 다 지금 핑계거리를 뭐로 삼는 거야? 계엄, 내란. 이걸로 지금 핑계거리를 삼는데 우리가 여기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어? 그리고 집에 그 김혜경이는 또 어디로 갔는데? 뭐 밖에 지금 싸돌아다니면서 또 법인카드 쓰고 있습니까? 법인카드는 없을 테니까 뭐 쓰나 이제 당대표 그 이제 뭐 카드 같은 거 쓰고 댕기느라 그래서 집에 없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게 좀 변명을 해야지. 그리고 분명히 법원이 뭐라고 이유를 밝혔었냐? 이사불명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전달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이사불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주소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소가. 그래갖고 이재명이가 지금 딴 데로 무슨 뭐 이사를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법원한테 알리지도 않고 뭐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주소지가 바뀐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전달이 안 됐다라는 것인데 뭔 놈의 뭐 비상계엄 사태 내란 때문에 자기가 집에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개구라를 치냐고요. 누가 보든지 간에 주소지 같은 거 바꿔놓고 그 법원에 통지를 안 해주는 그런 형태로 폐문무죄로 접수증 안 받아가지고 시간 끌었다라는 게 뻔할 뻔짠데 이런 인간은 한시라도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정치판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 꾸기 같은 인간, 이 조국이 같은 경우도 무려 5년이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아직도 제가 막 한탄스러운데 5년의 그 시간을 법원이 끌어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까지 했습니까? 조국 혁신당인지 뭔지 그 이상한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정경심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뭐 면회 가가지고 조국이 입고 있는 그 수의 있지 않습니까? 그 파란색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혁신의 색깔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뭐 이건 뭐 정신병이지 이게. 뭐 온데 간데 지금 파란색 보면은 다 뭐 조국혁신당 이게 무슨 뭐 코발트 블루인지 광주 블루인지 모르겠네.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범죄자 주제. 정경심 본인 스스로도 범죄자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겁니까? 법원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법원이 만들어 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범죄자가 만든 그런 당을 갖다가 한시라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조국의 사태가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최강욱이가 그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처럼 이재명의 암만 이렇게 시간을 끊는다라고 할지라도 계엄은 계엄대로 된 것이고 탄핵은 탄핵대로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책임지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범죄,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이재명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법과 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만 한다면 이재명 같은 저런 잡스러운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을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